삶의 정원에 아름답고 건강한 생각을 새롭게 심어봅시다. 삶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또 삶은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의 확신, 그리고 자존감과 자기애를 누리기 바라죠. 당신은 언제든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멋진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새 정원에 이러한 생각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긍정적 생각의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키워내면 그 결실로 당신과 당신의 삶은 풍요로워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샬롯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심리치료 전문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출판사 김영사에서는 시리즈물을 출시하면서 필사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21일 시리즈 필사노트는 사철 제본으로 되어 있어서 필기나 필사 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 필요한 시간 21일, 하루 10분, 3주 만에 시작되는 삶의 기적. 지금부터 일부 들려드리겠습니다. 루이스 헤이의 긍정 수업 8번째 날, 나를 위한 용서. 오늘의 주제인 용서는 사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라는 과업을 떠안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쩔쩔맬 겁니다. 용서를 하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랜 세월 앙심을 품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우리에게 저지른 행위로 인해 독선적 감정을 품게 되었죠. 이런 상태를 독선적 분노의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가립니다. 행복한지 여부는 한 번도 살피지 않고 말이에요. 이쯤에서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잖아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건 자신에게도 끔찍한 일입니다.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있으면 매일같이 독약을 한 스푼씩 삼키는 것처럼 해로워요.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해가 될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절대 건강하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사건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더는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그들의 행동은 분명 옳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건 끝난 일이에요. 아마 그들을 용서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용인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우리 앞에 놓인 최대 과제 중 하나는 바로 누구든 어떠한 순간에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해력과 인지력, 그리고 지식을 동원해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요. 늘 그렇듯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폭력성이 심할수록 그만큼 내면의 고통이 커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용납할 만하거나 용서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고통 역시 돌봐주어야 합니다. 어쨌건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끝난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니 이제 털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자유로워질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와 햇살이 눈부신 삶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뎌 봅시다. 만일 그 사건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자신을 그토록 가볍게 여기면서까지 그 일을 참아내고 있는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뭔가요? 대갚아주기를 하는데 시간을 쏟지 마세요. 어차피 안 될 일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과거는 놓아두고 지금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세요. 멋진 내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사실 가장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줄 수 있어요. 또 기억 속 과거의 상황에 굴하지 않을 만큼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해와 용서가 한결 수월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자유로워지는 것이 두려운가요? 과거의 분노와 응어리에 사로잡혀 있는 편이 더 편할 것 같은가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은 당신이 용서하는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들도 종종 그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굳이 해당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용서하겠노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 그렇게 해보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의 주된 작업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서 마무리되었으니까요. 사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지요. 용서를 베풀 대상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경우도 있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한 많은 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용서하기로 한 날부터 한두 달 후에 상대방이 전화나 편지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거울 앞에서 용서하는 연습을 했을 때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했다고 하니 당신도 이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용서를 위한 거울 훈련. 당신은 종종 거울 훈련이 불편하다거나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울 앞에 앉음으로써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사람은 당신인데 말이죠. 제 경우엔 침실문 뒤쪽에 자리한 커다란 화장대 거울을 즐겨 사용한답니다. 대개는 갑티슈 한 박스를 준비해서 거울 앞에 자리 잡곤 하지요. 이 연습을 해볼 시간을 따로 내거나 아니면 몇 번이고 반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용서할 사람이 여러 떠오를 겁니다. 우선 거울 앞으로 가서 앉아봅시다. 눈을 감고 몇 번에 걸쳐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제껏 당신을 아프게 한 여러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빠져나가도록 놔두세요. 눈을 뜨고 그들 중 한 명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당신은 나를 아주 아프게 했어. 하지만 난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이제 당신을 용서해. 숨을 한번 내쉰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용서해.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자유야. 한 번 더 숨을 쉬고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자유로운 것처럼 이젠 나도 자유로워. 이제 자기 기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 무언가 명확해진 느낌이 들 겁니다. 거부감이 든다면 숨을 내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거부하는 마음은 전부 내보내겠어. 오늘 몇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용서할 수 있겠지요.
어느 쪽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보든 그건 당신에게 꼭 맞는 방식일 테니까요. 용서는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일과 비슷합니다. 껍질이 너무 여러 겹이다 싶으면 하루 정도는 양파를 눈앞에 치워두세요. 껍질 벗기기는 언제든 다시 하면 되니까요. 이 연습을 계속 해보기로 했다면 오늘이 아닌 다른 날이라도 용서할 사람들의 목록을 아래와 같이 늘려보세요. 그리고 누가 해당되는지 꼭 기억해 둡시다. 가족 구성원, 선생님, 동급생, 친구, 직장 동료, 정부기관 혹은 관계자, 교회 신도 혹은 직원, 의료 전문가, 신, 기타 단체의 관계자, 자기 자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해 봅시다. 스스로에게 그토록 엄하게 구는 건 이제 그만두세요. 자신을 벌하지 않아도 좋아요. 당신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왔잖아요.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어느새 녹아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그동안 짊어져 왔던 낡은 짐들의 양에 새삼 놀라기도 할 겁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늘 자신에게 친절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용서를 위한 확언. 다음 확언이 일상에 녹아들도록 해보세요. 차 안에서, 일터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언제라도 부정적 신념이 고개를 들 때마다 긍정적 확언을 자주 해보세요. 현재는 완전히 새로운 순간이야. 얼마든지 과거의 기억을 놓아줄 수 있어. 2. 나는 내 삶을 책임져. 난 누구보다 자유로워. 3. 나는 용서와 놓아주기를 터득하고 있어. 내 최종 목표는 내적 평화야. 4. 사람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해, 인식을 동원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알고 있어. 5.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 나는 내 마음속 어린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어. 6.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난 바라는 대로 삶을 꾸려나가지. 7. 나의 영적 성장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 8. 용서하면 한결 자유롭고 홀가분해져. 9. 나 자신을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되었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워. 10. 용서와 놓아주기를 통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 같아. 11.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건 없어. 난 평가하는 습관에서 벗어났어. 12. 나 스스로 정한 제약을 극복하고 있어. 13. 부모님은 자신들이 취급받았던 방식 그대로 나를 대하신 거야. 이제 난 그들을 용서해. 그리고 조부모님도. 14. 이제 난 나 자신에게 제약을 두지 않아. 다음 단계로 기꺼이 넘어가고 있어. 15.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어. 이제 털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자유로워질 기회를 주세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와 햇살이 눈부신 삶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뎌 봅시다. 웨인 다이어의 인생 수업 13번째 날. 정당한 분노는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왔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화내는 게 당연해. 내게는 화내도 되고, 언짢아도 되고, 우울해도 되고, 슬퍼해도 되고, 분노해도 될 권리가 있어. 저는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내면의 평화와 성공,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어느 순간 분노에 찬다면
삶의 감정적 통제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꼴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 삶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은 것은 몇 년 전 12명이 모인 어느 모임에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12명 모두 남을 탓하는데 이골이 나 있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살게 되었는지 합리적인 근거들을 대면서 자기들이 나약해진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했지요. 하지만 우습게도 그 방에는 이런 말이 적힌 포스터가 올려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선 어떤 분노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적대적이고 추잡한 비난을 늘어놓든 그들 모두는 이미 어떤 분노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원망은 당신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구실을 제공합니다. 이런 원망과 분노야말로 애초에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 분노가 있는 이유.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라는 인기 TV쇼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가자가 15가지의 객관식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핫시트에 앉은 사람은 100달러 문제부터 시작해서 5개의 문제를 모두 맞히면 1000달러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참가자는 지금까지 획득한 상금을 보장받습니다. 만약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참가자가 32,000달러짜리 문제에 도달하면 다시 한번 그 금액을 가지고 떠나도 좋다는 사회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즉, 참가자가 달성해야 할 2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는 겁니다. 비교적 간단한 문제 5개를 맞히면 달성할 수 있는 1000달러짜리 단계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 5개를 맞춰야 하는 32,000달러짜리 단계가 그것이죠. 가장 높은 의식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2단계를 TV 프로그램에 비유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000달러짜리 단계는 삶에서 비난하는 태도를 버리는 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가게 되죠. 비난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겪어온 일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기꺼이 이렇게 말하는 걸 뜻하지요. 내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왜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느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지 않겠어. 어쨌거나 그 일은 이미 벌어졌고 내 삶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내 책임이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려 한다면 최소한 그런 일을 해소하려고 하거나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인을 잘 모르는 편두통이나 우울한 느낌을 있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하거나 그것이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다른 무언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나아지기 위해 그것들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1000달러 단계에서 비난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두 번째 32,000달러짜리 문제 단계를 통과하려 할 겁니다. 더 숭고한 자기 실현과 더 높은 의식의 단계인 100만 달러짜리 영적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마지막 장애물이죠. 이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더 높고 빠른 에너지인 사랑, 평화, 기쁨, 용서, 친절을 기꺼이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있는 많은 사람으로 붐비지 않는 길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쾌한 말을 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온화한 태도로 당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객관화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친절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안갚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복수하려고 하면 무덤을 2개 파는 격이다. 당신의 원한은 당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그 원한은 낮은 에너지입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은 모두 이미 오래전에 더 쉬운 단계에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기가 왜 빈손으로 돌아갔는지 궁금해하고 있겠지요. 장단컨대 그들은 자신의 빈손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지난 시절의 비난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이후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모든 이에게 사랑을 보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일삼던 사람에게 항상 사랑과 친절과 평화를 가지고 대응했던 붓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붓다를 모시던 제자 중 한 명이 그런 비난과 욕설을 마주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붓다는 대답합니다. 누군가 자네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자네가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원한의 근원으로 삼으려 합니까? 테리 코리테거가 쓴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든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유명한 책 제목처럼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내면의 평화와 성공을 즐기고자 한다면 어떠한 길에서도 분노와 원한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당신을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구실을 제공합니다. 이런 원망과 분노야말로 애초에 그들을 여기까지 이끈 겁니다.